자, 저희가 아까 경남지사 선거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고 있었는데 여당 입장에서 그래도 경남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드루킹 특검이 앞으로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드루킹 특검 이전에, 그러니까 드루킹 관련한 수사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김경수 후보 뭐 소환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소환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들이 밝혀지거나 했으면 아마 이 후보 직을 계속 유지하기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본인도 불출마를 고민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자, 그런데 어찌 됐건 이제 출마를 했고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그렇게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남지사 지금 선거 같은 경우는 김태호 후보가 지금 어찌 됐건 앞서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신승을 하든 아니면 어찌 됐건 좀 꽤 좀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힘든 선거를 좀 치른 거 아닌가. 그래서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어떤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경남 지역, 특히 경남 지역 중에서도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미쳤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 김태호 후보가 나름 이제 선전할 수 있었던 약간의 그 배경이 되기도 했던 게 아닌가. 그 부분도 역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이 시각 1위 상황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17곳에서 치러졌는데 이 가운데 10곳에서 지금 유력 그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1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상황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57.9%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4.6%의 득표율로 지금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박남춘 후보가 47.3%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전시장에서는 허태종 후보가 59.8%의 표를 얻어서 유력시 되고 있고요.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고 충남지사는 양승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충북지사에는 이시종 후보가 58.6%로 역시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70.5%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부산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3.0%의 득표율로 1위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53.3%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남지사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51.5%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대구시장은 권영진 후보가 1위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경북지사로는 이철우 후보가 58.9%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후보가 84.7%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남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75.7%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하고요.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송하진 후보가 70.1%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자, 강원지사로는 최문순 후보가 65.3%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원희룡 후보가 53.8%의 득표율로 제주지사에 당선이 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이 유력시 되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 보셨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또 눈에 띄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경기지사 후보 가운데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선거 직전까지 여러 스캔들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 자질에 대한 논란이죠. 그래서 이제 김부선 씨, 그다음에 김부선 씨의 딸인 이미소 씨까지,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에 있었던 진보 진영의 작가라고는 공지영 작가라든가 이런 분까지도 해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 자질 논란이 상당히 거셌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남경필 후보도 실제로 개인 가족사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공격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도덕성 자질 논란보다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러한 거대 구도가 더욱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는 선거 이후에도 결국은 좀 이재명 후보가 명백하게 밝혀야 될 문제가 아니냐. 물론 네.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뭐 해경군 김 씨라든가 이런 것은 여권의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선이 지금 유력이니까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선거 구도 속에서의 당선 유력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의 도덕성 자질 논란은 아무래도 좀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 지지층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최근에 밝혀진 그런 그 내용들 또 이제 굉장히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심증을 굳히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네. 결정적인 물증은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제 없는. 특히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부선 씨 딸이 이제 다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도 지금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걸 입증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 또 이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로 봐서 과연 무슨 실익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러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심증은 상당히 이제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자,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경필 후보라든가 또 다른 그 김영환 후보라든가 다른 타당의 후보를 지금 이 국면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쪽을 또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까지 지지는 해준다. 그런데 뭐 차기에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일단 최근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듣기에는 기류가 일단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유난히 네거티브전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를 두고는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난타전으로만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TV 토론을 여러 차례 했는데 실제로 TV 토론회에서 경기도 지역에 지금 그 버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자질 문제, 지금 나타났던 어떤 개인적인 비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뭐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도덕성 자질 논란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후보들끼리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 유권자들의 시선을 더 끌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지금 앞서서 이정훈 평론가께서는 아무래도 현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어떤 여론의 움직임인 거 아니냐 이런 지지세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형수 욕설 파일 네. 이게 또 공개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후보 부인은 김혜경 씨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해봤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어떤 스캔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선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지지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어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대안적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뭐 공학적인 이제 얘기인데 뭐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든가 최선이 아니더라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선거 공학적인 논리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정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에서 지난 대선 경선 이번에 또 그 경기도지사 경선 내부에서죠. 또 이번에 본선. 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꼬리표까지 따라다니는 의혹과 논란 이 부분들이 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본선에서도 완전히 이제 전 국민적으로 폭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뭐 지금 유력입니다. 만약 당선됐을 때 도지사로서의 어떤 그 경기 도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도덕성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네. 능력이 있다라는데 뭐 성남시장에서 검증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도덕성 부분들이 클리어되지 않는 가운데서 과연 경기도민들과의 통합 문제라든가 또 경기도의회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향후의 정치적인 진로, 향배 이런 네. 부분. 지난번에 대선에 도전하지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부분은 이 상처뿐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 제가 여권 관계자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고발 문제 말고요. 이제 선거가 끝나가면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 뭐 선거가 끝나고 승리하더라도 관련된 의혹이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 상황 어떤지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이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박원순 후보 3선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문재인과 함께 전략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과 원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운동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서울시 송파을 지역이 일부러 네.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그 서울 권역에서 출마한 다른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박원순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전략이 이제 뭐 유효하게 먹힌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이번 선거 국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지금 이렇게 편승해서 가는 그런 그 선거 국면으로 이제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후보 개인의 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변수가 안 됐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재명 후보 같이 그렇게 여러 건의 지금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묻혀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예. 박원순 시장도 사실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관련한 논란도 꽤 있고 했는데 이번 TV 토론 과정에서는 아예 그런 것 이야기거리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처음에 이제 서울시장 될 때는 안철수 후보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이번에 이제 당선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과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다시 한번 3선에 이제 성공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약간 냉소적으로 비판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그 어떤 능력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대선 후보라고 하면서 뭐 그런 지적도 일각에서 지금 없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이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개표 상황을 보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안철수 후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를 했던 안철수 후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 시대 제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을 차현주 앵커가 드론 영상과 함께 지역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입니다. 전체 승패의 분수력인 서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후보가 1위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입니다. 현재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흐르고 있네요. 몰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전국 판세가 읽히는 인천입니다. 현재까지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입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당이 한 번씩 석권한 대전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읽어내기 힘든 충남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마음을 열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민련과 한나라당, 민주당이 두 번씩 나눠 가졌던 충북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시종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명문화 이슈는 큰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어린 왕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도와 야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산은 민주당의 오거돈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모두 보수 정당이 시장에 당선됐던 울산입니다. 현재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이슈로 선거전을 이끌어온 곳이죠. 경남입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가 51.2%로 앞서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일편단심 도시입니다. 여당의 기세 속에 야당의 수석 여부에 관심이 높은데요. 대구시장 한국당의 권영진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보수 지역에 새바람이 불지 관심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입니다. 텃밭 싸움이 치열한 광주의 선택은 민주당의 이용섭 후보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의 민심을 먹고 커온 두 정당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사 민주당의 김영록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적막할 정도로 차분한 선거전을 치른 전북입니다. 이 시각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송하진 후보입니다. 남과 북에 각각 도청이 있는 강원도입니다. 하나 된 강원도를 그리는 도민들은 어느 쪽에 표를 더 많이 줬을까요? 민주당의 최문순 후보에게 향했네요. 변화와 과도의 시기를 맞고 있는 제주입니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제주의 어떤 미래를 열어갈까요?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은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 YT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는데요.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